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두 돌이 되어가는 쌍둥이 아들들을 키우고 있는 아기 엄마입니다. 요즘 들어 이혼에 대한 생각이 자꾸 들어 이렇게 익명으로 고민을 얘기하고자 연락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들 시어머니와의 고부 갈등을 한 번씩은 겪어보셨겠죠? 어쩌면 저보다 인생의 선배님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제 고민을 얘기해드려요. 제 남편은 저보다 2살이 많고 남편에게는 저보다 2살 어린 여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 시누이와 저 남편은 각각 2살씩 차이가 나는 거죠. 지금으로부터 2년 정도 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제가 시누이보다 1년 정도 빨리 결혼을 했고 시누이가 뒤이어 다음 해에 결혼을 했어요. 하지만 저와 남편은 신혼의 기간을 1년 정도 가지고 아이를 가지고 싶었기에 계획대로 그렇게 했지만 시누이는 결혼을 하고 몇 달 지나지 않아 바로 아이를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와 시누이는 둘 다 같은 해에 몇 주 차이가 나지 않게 동시에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오히려 시누이가 저보다 한 달 정도 이르게 임신을 했죠. 예정일이 저랑 한 달 차이가 났거든요. 그래서 시댁에서는 경사에 경사가 더해졌다며 겹경사라고 시부모님이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저희 아가들은 쌍둥이인데다가 그걸로도 모자라 사내아이기까지 해서 그런지 태동도 무척이나 거셌고 아이들도 조금 큰 편에 속했어요. 그런데 저는 일반 여성들에 비해 자궁이 작은 편이었죠. 그래서 병원에서도 자궁이 너무 좁은데 아이들은 또래보다 큰 아이들이 2명이나 있어서 예정일보다 이르게 나올 수 있는데 너무 이르게 나오면 아가들이 위험해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몸이 그렇게 건강하지 않고 오히려 약한 편에 속해서 임신 직후부터 정말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임신 6개월 차부터 산부인과에서 입원을 권유하더라고요. 이대로 가면 아이들과 산모 둘 다 위험할 것 같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제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아가들한테 가는 압박이 커서 아이들이 자꾸 나오려고 할 것이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결국 6개월에 접어들어가면서 산부인과에 입원을 하게 되었고 의사 선생님이 너무 큰 걱정 마시라고 병원의 의료진들만 믿으라면서 차분히 주수를 최대한 끌어보자고 하셨어요. 너무 불안했죠. 혹시나 아이들이 잘못될까 염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입원한 이후부터는 정말 꼼짝없이 누워만 지냈습니다. 몸에 무리가 갈까 너무 걱정이 되었어요. 허리가 너무 끊어질 듯 아프고 지치고 힘들었지만 정말 아가들 생각 하나만으로 버텼어요. 사실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 임신이자 출산이라고 이를 악물고 버텼어요. 의사 선생님께서도 잘하고 있다고 화이팅 해주시고 남편도 지극정성으로 저를 간호해서 나름 버틸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가들은 빨리 세상 밖으로 나오고 싶었던 것인지 9달을 꽉 채우고 일찍 태어났습니다. 병원에서도 제가 누워만 지내고 그래서 9달을 꽉 채울 수 있었던 것이라며 그러지 않으면 8달 만에 나올 수도 있었다고 정말 다행이라고 했죠. 정말 난산이었습니다. 출산도 자연분만은 무리여서 제왕절개로 나왔고 제왕절개를 하면서 수혈을 계속 받을 정도로 정말 생사가 오갈 정도의 난산이었습니다. 그렇게 원래 시누이가 저보다 한 달 빨리 출산할 예정이었는데 오히려 제가 시누이가 출산할 시기에 아이를 낳았고 시누이는 예정일보다 2주 정도 뒤에 출산을 하게 되었어요. 아이를 출산한 이후 조리원으로 바로 들어가려고 했지만 아기가 맞아떨어지지 않아서인지 조리원에도 자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산후조리를 하기로 했어요. 남편이 작은 사업체를 굴리고 있어서 시간적으로 절 많이 도와줄 수도 있고 산후도우미도 함께 쓰자고 했었거든요. 저희 친정 부모님은 지방에 살고 계시고 두 분이서 함께 작은 사업을 하고 계셨고 계절을 타는 사업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필 성수기에 가까워서 친정 부모님은 올라오시지 못하셨죠. 그래서 정말 죄송하지만 친정 부모님께서 시어머니께 제 산후조리도 함께 부탁드렸어요. 그동안 시어머니와 저는 그 흔한 고부 갈등도 하나 없을 정도로 무척이나 사이가 좋았기 때문에 걱정이 하나도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누이도 도와주어야 하는데 저까지 얹은 느낌이라 죄송하기만 했죠. 다행히 저도 시누이도 시댁 근처에 신혼집이 있었기 때문에 시어머니가 왔다 갔다 하시기 편해하셨고 정말 다행이라 생각했어요. 매일같이 삼시세끼 밥 해주시고 그렇게 고생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난산의 여파로 저는 아이들 모유수유도 제대로 못하고 누워만 지냈거든요. 정말 너무 아파서 거의 죽은 듯이 산후조리를 했던 것 같아요. 부모님도 남편이랑만 통화하셨고요.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딸내미인 제가 많이 걱정되셨겠죠. 그래서 부모님이 사업에서 가장 급한 불만 후다닥 끄고 뒷일은 저희 오빠한테 맡기고 부랴부랴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부모님이 하시는 사업을 물려받으려고 저희 오빠가 배우고 있었거든요. 저는 제가 배울 깜냥이 안 되기 때문에 오빠가 물려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사전에 합의했기 때문에 욕심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올라오셔서 저희 신혼집에 도착하신 후 저와 함께 대화를 나누다가 정말 기가 막힌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엄마도 난산으로 저를 낳으셨기 때문에 제가 힘없이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 눈물을 글썽거리셨고 저희 아빠도 고생이 많았다며 제 손을 쓰다듬어 주셨어요. 부모님 두 분 다 제가 낳은 아들은 쳐다보지도 않으시고 바로 제게 직진으로 다가오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그동안 이를 악물고 고통과 출산을 견뎠는데 저도 여전히 부모님한테는 애기인 것인지 부모님 얼굴을 보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고 왠지 모르게 서러워졌더라고요. 출산 이후 감정 기복이 심해져서 더 심해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게 엄마가 고생했다고 저를 안아주시고 아빠도 장하다며 저를 쓰다듬어 주셨고 부모님이 이틀 머무르고 다시 내려가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랜만에 엄마가 해준 밥을 먹을 생각이 너무 좋다고 했고 남편도 자기가 본 표정 중에서 오늘이 가장 밝다고 이틀이 아니라 2달을 머무르시고 가도 된다고 흔쾌히 찬송해 주셨어요. 그런 남편의 마음씨도 무척이나 고마웠죠. 그래서 그런지 엄마는 제대로 짐도 못 푸시고 부엌으로 가셨고 아빠는 그제서야 손을 씻고 손주들을 만나러 갔어요. 그런데 엄마가 한참 주방에서 뒤적거리는 듯 하더니 제 방으로 오셔서 엄마랑 아빠가 보내준 음식들 벌써 다 먹었니? 입맛이 없어 보인다고 장서방이 걱정을 해서 못 먹을 줄 알았는데 더 사와야겠구나 하시더라고요. 정말 영문도 모르는 소리라서 무슨 소리야 엄마? 라고 되물으니 엄마도 당황해하며 엄마랑 아빠가 너 고생해서 출산했는데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 도와줘서 음식들 바리바리 싸서 택배로 붙였잖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몇 분 정도 엄마랑 저 사이에 대화가 헛돌았습니다. 진짜 기가 막혀서. 알고 보니 저희 부모님은 하나 있는 딸이 다른 지역에 살고 일하는 것이 바빠서 임신했을 때도 자주 보지 못하는 것도 마음에 걸렸는데 출산까지 힘들었다고 하니까 도와주지 못하는 마음에 많이 미안하셨던 모양이었나 봐요. 그래서 임신 후 먹을 자연산 미역도 최고급으로 사고 최고급 한우에 갈치도 제주산 특 A급으로 사고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전부 좋은 식자재로 구해서 바리바리 택배로 붙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뿐 아니라 저희 아들 입힐 옷가지며 기타 아기 용품들도 엄청 많이 보내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 집에 막상 도착했더니 부모님들이 보낸 아이 용품들도 안 보이고 냉장고에도 부모님이 보내주신 양이 있는데 보내주신 것들이 쥐털만큼 남아있으니 의아해서 물어보셨던 거였어요. 입맛 없다고 해서 걱정이었는데 잘 먹어서 다행인 마음도 있으셨고요. 엄마랑 저랑 대화를 나누는데 서로 이해를 못하고 헛돌고 그러니 자연스럽게 남편과 아빠가 제 아들을 하나씩 품에 안고 저희가 대화하고 있는 쪽으로 다가오기 시작했고 넷이서 대화를 하게 되었죠. 그렇게 남편도 사건을 알게 되었어요. 제가 출산 이후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집에서만 쥐 죽은 듯이 지내고 있으니 남편도 거의 제가 자는 얼굴만 봤거든요. 참고로 저희 남편은 정말 다정한 사람입니다. 남편 욕은 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남편도 사업체를 굴리는 사람이다 보니 아무리 시간적인 여유가 많다고 하더라도 매번 그렇게 여유롭진 않습니다. 바쁠 땐 저희 부모님만큼이나 엄청 바빠요. 하필 제가 퇴원 이후 산후조리원에 들어가면서 일이 엄청 많아져서 산후도우미랑 집안일 도우미 두 분을 고용하고 회사 일하는 시간이 조금 많아졌을 때였어요. 그래도 저를 위해서 갓난아이들을 많이 돌봤기 때문에 늦은 오후에 출근해서 새벽에 들어오기 일쑤였죠. 출근할 때쯤에 시어머니가 오셔서 바톤 터치를 하는 식으로요. 저는 계속 누워만 지내니 남편이 출근할 시간쯤에 잠에서 깨기 일쑤였고 남편이 집에 도착해도 제가 자고 있던 시간이었어요. 그러니 나눌 수 있는 대화가 여보 갔다 올게, 잘 다녀와, 입맛이 없어도 먹어야 해, 그래야 낫지 등등 이런 대화만 나누니까 남편도 제가 뭘 먹고 있는지 몰랐던 모양이더라고요. 다음날 출근하면서도 시어머니한테 제가 뭘 잘 먹더냐 물어보면 어제 그래도 한 그릇 다 먹더라 이런 식으로 대답하니 남편은 제가 정말 잘 먹고 있는 줄 알았던 겁니다. 저는 엄마가 그렇게 바리바리 싸서 보낸 줄도 모르고 미역국에 하루는 소고기가 들어가 있고 하루는 전복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시어머니가 많이 챙겨주신다고 감동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 시누이랑 남편이랑 시어머니는 전복을 통째로 구워 먹고 갈치도 구워 먹고 졸여 먹고 진짜 포식을 했더군요. 게다가 남편도 자기가 먹은 음식들이 시부모님이 사오신 줄 알았답니다. 택배가 되게 오후에 도착을 하다 보니까 남편이 출근하고 없을 때였나 봐요.
남편도 너무 당황해하면서 말하는 것을 보니 의심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비밀번호 소리가 들리더니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오셨어요. 남편이 저희 부모님이 오셔서 이틀은 오시지 않으셔도 된다고 했더니 부랴부랴 오신 모양이더군요. 상황 설명을 요구하는데 진짜 배신감에 치를 떨게 되었어요. 그 많은 양의 음식들을 시어머니는 자신의 딸과 아들한테만 먹이고 심지어 남은 것들은 시누이네에 싸들고 가셨더라고요. 시누이는 그걸 또 보관해 놨다가 본인 산후조리 할 때 먹고 있었고요. 진짜 기도 안 차서. 그래도 저희 어머니가 보내셨으니까 저한테 쥐털만큼 미역국에 넣어주고 그랬던 거였어요. 진짜 듣는 내내 호호 웃으시면서 아니 우리 딸도 출산한 지 얼마 안 되어서 나눠 먹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하시는데 진짜 한 대 치고 싶더라고요. 제가 침대에 누워만 있지 않았어도 쳤을 겁니다. 그래, 음식은 정말 제가 1000번 1000번 양보해서 납득하려고 노력하겠다 이거예요. 그럼 아기용품은 어쨌냐고 물으시니까 신혼에 다 가져다 줬다고 하는 거예요. 저희한테는 본인이 더 좋은 것들 사주려고 했다면서요. 와, 진짜 그 아기용품들만 합쳐도 돈 1000은 그냥 넘어요. 저희 부모님이 쌍둥이 나왔다고 2개씩 보내주신 것도 많으시고 그런 것들 전부 다 백화점에서 비싸게 사오셔서요. 진짜 염치가 없어도 유분수지. 남편은 옆에서 본인도 몰랐던 것이 분명하게 토끼눈처럼 눈이 동그랗게 떠져서 알게 되었고 저희 부모님께 죄송하다고 고개 숙여 사과했죠. 그런데 순식간이었습니다. 저희 엄마가 진짜 눈이 돌아가신 거예요. 하긴 그럴만도 하시죠. 곱게 키워 시집 보내고 자주 못 보는 것도 서러운데 게다가 임신하고 잘 챙겨주지도 못했는데 산후조리조차 못해줘서 미안한 마음에 몸조리라도 제대로 하라는 심정에 5만 가지 좋은 것들 바리바리 싸서 보냈는데 정작 저는 하나도 못 받았으니까요. 정말 순식간에 저희 엄마가 시어머니 뺨을 때리고는 머리채를 잡고 정말 쌍욕을 하면서 흔들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시어머니보다 나이도 젊고 운동하시면서 관리도 하셔서 힘도 더 세거든요. 시어머니는 찍소리 못하고 비명만 지르면서 이리저리 휘둘리더라고요. 와, 진짜 거기서 더 대박인 것은 저희 엄마가 따로 시어머니한테 사돈처녀 산후조리 하는 것도 버거우실 텐데 우리 딸까지 맡겨서 죄송하다고 500만 원을 계좌로 보내드렸다는 거예요. 저희 아빠랑 남편은 서둘러 아가들을 방에다 데려다 놓고 정말 겨우겨우 한 사람씩 붙어서 뜯어말렸고 저는 시아버지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하고 나서 10분 정도 흐르니 정말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힌 채로 저희 집으로 오더라고요. 저희 아빠도 엄마를 말리시긴 했지만 시아버지한테 정말 큰 소리 치시면서 무슨 이런 경우 없는 집안을 다 보겠냐면서 저희 엄마랑 합세해서 진짜 길길이 날뛰면서 화를 냈어요. 시아버지는 그제서야 자초지종을 듣고 정말 죄송하다고 고개 숙여 사과하더라고요. 남편도 옆에서 어쩔 줄 모르고 죄송하다고 연신 사과하면서요. 그 와중에 시어머니는 이거 폭행이라며 경찰을 부르니 많이 하는데 진짜 저 너무 서러운 거예요. 저희 엄마가 제 생각해서 준 건데 왜 가로채는 거냐고요. 다행히 그 쓸데없는 말을 하는 것도 시아버지가 미쳤냐며 저희 보는 앞에서 시어머니 입을 손으로 막고 닥치고 있으라고 화내시는 바람에 뭐라도 대꾸하지 않았죠. 그리고 아무리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남편도 시아버지도 몰랐다고 하지만 그냥 시어머니랑 가족이란 사실 하나만으로도 남편 얼굴이 역겹고 꼴도 보기 싫어지더라고요. 저희 엄마도 이런 곳에 절 더 이상 두고 싶지 않았는지 됐고 여보 우리 딸이랑 손자들 짐 챙겨. 장서방 내가 우리 딸 이딴 거지 같은 취급이나 받으라고 부족함 없이 뭐든 지원하며 자네랑 결혼시킨 줄 아는가? 아무리 일이 바빠도 어떻게 가출산한 아내가 뭘 먹고 사는지 어떻게 물어보질 않느냐고. 그리고 사돈어른 지금 이게 죄송하다고 고개 숙여 사과로 끝날 일입니까? 지금 제가 화가 나서 손이 올라갈 것 같아요. 당장 짐 싸서 우리 딸 데리고 내려갈 거고 이혼 준비할 거니까 그리 하시고 여기서 당장 나가세요. 그리고 너도 옷 입고 준비해. 이딴 집구석에 한시도 두지 않을 거니까. 엄마 말에 저도 절 붙잡는 남편의 손을 뿌리치고 옷을 갈아입고 아빠랑 저랑 아들 하나씩 안아들고 엄마는 제 짐과 아이들 짐을 챙겨 그대로 친정이 있는 지역으로 내려갔습니다. 저희 엄마 정말 강한 사람인데 내려가는 내내 차에서 엉엉 우시더라고요. 친정집에 도착하니 오빠랑 새언니도 뿔난 표정으로 절 반겨주면서 당장 이혼하라고 화를 내는데 진짜 너무 서러운 거예요. 아이처럼 엉엉 울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울다 지쳐 잠에 들었는데 다음날 바깥이 소란스럽더라고요. 알고 보니 시아버지께서 저희 친정에서 보내온 음식들을 그대로 새 것으로 싸서 바리바리 챙겨서 친정집으로 찾아왔고 옆엔 남편이 시누이와 시어머니를 잡아 끌고 데려왔더라고요.
당장 찾아온 사람들을 내쫓을 순 없어서 거실에 앉혔더니 시아버지는 저희 엄마가 시어머니한테 줬던 500만 원에 500만 원을 더 얹어 넣은 봉투를 내밀면서 연신 고개를 숙이시고 시누이랑 시어머니도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시누이는 그 와중에 꿍얼거리다가 자기 오빠한테 뺨 한 대 얻어 쳐맞고 눈물이나 짜고 있고, 저희 부모님께는 무릎을 꿇고 빌면서 죄송하다고 자신이 어리석었다며 사과를 하는데 정말 개판이 따로 없더군요. 그때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사돈, 정말 죄송합니다. 아무래도 출산이 여성의 영역이기도 하고 산후조리하고 있을 때 아무리 시댁어른이라고는 하지만 남자 어른인 제가 들락거리면 새아가가 불편해할까 염려되어 발길하질 않았는데 이게 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관심을 기울였다면 미연에 방지했을 건데 죄송하고 얼굴 볼 낯이 없어요. 그래도 염치 없지만 부탁을 드리자면 이걸로 마음 풀기 어려울 줄을 압니다. 그래도 제가 우리 딸년이 훔쳐간 아기용품들보다 더 값비싼 걸로 돌려주겠습니다. 그러니 아이들 이혼시키겠다는 결정만 거둬주세요. 새아가랑 이혼시킨다는 것만 철회해 주신다면 더 이상 시댁과 얽힐 일 없이 인연을 끊고 살아도 아무 말 안 하겠습니다. 남편도 옆에서 울먹이면서 몰랐던 것은 다 자기 탓인데 이혼만은 참아달라고, 더 잘하겠다고, 못 믿으시겠다면 처가에 들어와 살아도 좋다면서 며느리인 제가 더 이상 시댁인 우리 집안과 얽힐 일도 없을 거라며 빌더라고요. 그렇게 겨우겨우 무마가 되었습니다. 저희 집 온 가족이 정말 머리끝까지 화가 났고 시아버지가 일일이 고개 숙이며 사과를 했고 제게도 미안하다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시어머니랑은 무슨 말이 오간 것인지 시어머니도 제게 잘못했다고 제발 한 번만 봐달라 그러고 싸가지 없는 신우마저 먼 욕을 얻어먹은 것인지 며칠씩이나 제게 사과의 연락을 보내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시댁의 연을 끊었고 남편을 용서했습니다. 그래도 마음은 안 풀렸어요. 남편에게도 내 새끼들 절대 시댁에 보여드릴 생각 없다고 못을 단단히 박아두었고 남편도 자기 엄마 때문에 미안하다며 제 결정을 따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 저희는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가면서 시댁의 주소를 오픈하지도 않았고 저는 번호도 바꾸었고 시댁에 알려주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미리 모든 연락처를 차단해 놓았고요. 남편에겐 천륜의 정이라 끊는 걸 강요하지 않아서 만나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저에게 내색하지 말라고 경고했고 시댁에 갈 거면 혼자 가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남편도 저희 부모님께 불려가고 오빠한테 불려가서 혼도 진짜 많이 났고 진심으로 미안해하면서 죄스러워했어요. 아이들의 아빠이기도 하고 저도 남편을 여전히 사랑해서 그렇게 시댁과 연을 끊는 것에 합의하고 다시 산 것이고요. 그래도 시아버지는 절 위해 고개를 쉽게 숙이실 정도로 좋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남편의 휴대폰으로 안부 인사를 드리기도 하고 저희 아들과 밖에서 만나서 외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살면 되는 줄 알았어요. 전 정말 돌아가실 때 말고는 시어머니 볼 생각 추호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요즘 남편에게 시어머니가 그렇게 연락이 옵니다. 바로 일주일 전에 들었는데 남편에게 전화를 거셨더라고요. 남편은 제가 일어난 줄 모르고 제 옆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통화 소리가 커서 다 들리더라고요. 겨우 딸 자식한테 하나 보고 아들 자식한테 둘 본 손주 구경도 못하는 게 내가 당해야 하는 권리니? 아무리 내가 그때 실수를 했어도 그렇지 며느리 걔는 왜 그렇게 독하니? 아무리 딸이 낳은 손녀도 예쁘고 귀엽긴 하다만 그래도 아들 손자들 구경은 해봐야 될 것 아니냐? 며느리랑 언제 시댁에 오기 시작할 거냐? 내가 직접 연락해 볼 테니 전화 좀 놔. 엄마, 진짜 저 이혼시키고 싶어서 일부러 그러세요? 시댁에 가고 안 가고는 제가 정하는 게 아니라 엄마 며느리가 정해요. 그리고 그 꼴을 당하고 엄마 같으면 시댁에 가고 싶겠어요? 제발 진짜 그만 좀 해요. 너 엄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니? 이런 실랑이를 하다가 시아버지에게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다가 들켰는지 전화기 너머로 시아버지의 분노의 고함소리와 함께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제가 침대에서 일어나서 남편을 물끄러미 바라보니 들었어? 하면서 멋쩍게 웃길래 저는 나 돌아가실 때 말고 내 아들 보여줄 생각도 내가 볼 생각도 없어 라고 말했더니 알아. 난 당신 의견 존중해. 일어난 줄 알았으면 나가서 받았을 건데 미안해 하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남편의 그 얼굴이 시어머니를 너무 쏙 빼닮아서 화가 미친 듯이 납니다. 불안하기까지 합니다. 지금이야 제 편을 드는데 나중엔 자기가 나서서 시댁에 가자고 하는 것은 아닌가 싶어서요. 남편이랑 시어머니가 하관 쪽이 정말 똑 닮았는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 얼굴에서 시어머니 얼굴이 보이니 정말 같이 살기가 싫어질 정도로 미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생각하면 이렇게 다정한 사람을 아이의 아빠로 두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나중에 남편의 태도가 변하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불안하기도 해서 그냥 빠르게 이혼할까 하는 생각이 하루에 12번은 더 들어요. 저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